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일본에서 발행되고 있는 통일일보 일본어 발음 토이치니뽀가 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봉쇄하는 판사라는 제목의 일면 머릿기사를 통해 서울 남부지법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증거보전 신청 기각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이번에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한 배온실 판사와 강서구 선관위원장인 양형권 부장판사 두 사람 모두 서울 남부지법 소속 판사라면서 피고와 재판관이 같은 법원 소속인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일보는 또 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씨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통일일보는 이 기사 첫머리에서 한국 정치가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과 정치공학에 깊이 빠져있다. 현행 선거 시스템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때문에 국제질서와 동맹관계가 미지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질적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기용, 당의 정체성과 조직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의 총체적 문제를 방치한 채 연일 총선용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당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 획득, 윤 정권 무력화를 공언하기 시작했다. 헌법 수호와 공정선거 확립을 위해 부정선거와 싸운 애국자들이 마침내 국민 저항권 행사를 선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일보 최근호 일면톡 기사는 이 같은 도입부에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이 선거구 당원들과 유권자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자의적 기준에 따른 독재적인 하향식 공천을 공언하고 있다. 혁신은 평소부터 꾸준히 해야 하며 선거 직전에 쿠데타처럼 하는 것이 혁신일 리 없다고 지적한 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사는 우선 인요한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자격이 없다. 외국 국적, 즉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야당 인사에게 여당의 혁신을 맡기는 것은 코미디다. 2020년 12월 발행된 5.18 유공자의 무용담이라는 책에는 1980년 5.18 광주 사태 당시 인요한의 행동과 역할이 꽤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의대생이었던 인요한은 당시 시민군의 대변인으로 광주 사태 주동자 중 한 명인 윤상원의 연락을 받고 5월 25일 광주에 갔다.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는 당시 선교사의 아들로 의예과 1학년이었던 인요한이 광주에서 사기적 행동을 일삼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에 시달렸다. 본국인 미국에서 광주 일대의 모든 미국인을 소개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주한 미국 대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을 때 가짜 대사관 직원이 광주에 출연하여 시민군 활동을 하고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기술돼 있다. 윤상원은 인요한을 통해 글라이스틴 대사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글라이스틴 대사가 거절했다. 정부군 즉 계엄군이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외신 기자에게 보도시키기 위해 통역이 필요했고 그 적임자가 인요한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 인요한이 지금 여당 혁신위원장으로서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인요한은 문재인을 위해 자당인 국민의힘을 파괴하고 조만간 신당을 만든다는 비열하고 철면피인 이준석을 4일 부산까지 만나러 갔다가 거절당했다라고 인요한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통일일보 기사는 이어서 서울 남부지법의 배온실 판사는 3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선거 무효소송에서 증거보전을 기각하는 사유에 관한 법률은 없다. 법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나 책무에 관한 법률은 있다. 소송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보전 신청 거부는 재판 거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이 보궐선거와 관련 통일일보 일본어로 된 기사 원문에는 보결선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보궐선거를 보결선거, 일본어 발음으로는 호케츠選挙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우리말로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보궐선거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사는 이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고영일 후보 측이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 피고인 강서구 선관위 위원장은 배원실 판사와 같은 서울 남부지법 양형권 부장판사다. 피고와 재판관이 같은 법원 소속인 것이다 라면서 배원실이 대법원이나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증거보존을 기각하자 강서구 보궐선거 후보자인 고영일, 국민특검단의 이명규, 유성수, 구주화 변호사 등과 WAF가 4일 공동성명에서 국민저항권 행사를 선언하고 즉시 항고했다. 자유변호사협회도 5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기각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자유변호사협회의 성명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전해드린 바가 있어서 기억하시는 분이 아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는 이어서 선거제도가 부정의 상징이 되면서 한 곳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3개의 다큐멘터리와 서적, 각종 증거물을 동시에 상영, 전시, 판매하고 전문가들을 모아 토론회도 하는 대규모 부정선거 엑스포가 기획되고 있다. 부정방지를 위해서는 사전투표 폐지와 수개표는 물론 보정치가 프로그램되어 있는 컴퓨터 선거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일일보 기사는 이어서 정치권과 사법부가 국민저항, 밀란을 재촉하고 있지만 미디어는 지금 강 건너 불이다라면서 한국 언론 상황을 질타한 뒤 이재명 당은 이번 총선에서 200개 의석,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획득할 것이라고 자신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을 파괴한 세력이 2년 만에 윤 대통령 탄핵을 호언하고 있다. 부정선거라면 가능한 일이다 라고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은 대전 시내 곳곳에 사전투표 및 전자개표 폐지와 수개표 실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대거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국민당 명의로 대전 지역 곳곳에 걸린 현수막의 문구는 해킹에 노출된 사전투표 아웃, 전자개표 아웃이란 현수막과 사전투표는 국민주권 포기하는 것, 사전투표는 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란 2가지 내용의 현수막입니다. 정당 명의로 현수막이 걸린 것은 그래야 현수막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 현수막이 게시된 곳들은 대전 성모 5거리, 용전동 4거리, 원동 4거리, 인동 4거리, 대동 5거리, 가양동 4거리, 동부터미널 4거리, 송촌동 4거리, 동춘당 앞 4거리, 읍내동 4거리, 법동 영진아파트 4거리와 사모아파트 3거리, 오정동 우성사료 앞 6교, 성심당 앞, 부사 5거리, 태평 5거리 등 대전 시내 거의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대전 시내 곳곳에 걸린 대규모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서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그동안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적극 나서온 이병화 전 노르웨이 주재 한국 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전 시내 곳곳에 관련 현수막들 사진을 공개하면서 대전 시내가 온통 도배되었습니다. 사전투표는 반드시 폐지시킵시다. 전자개표기는 몽땅 폐기 처분합시다 라고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인 충남도 의회가 이른바 부정선거 예방 위한 선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이번에 대전 시내 거의 전역에서 투개표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현수막의 물결이 펼쳐진 것은 특별히 눈에 띕니다. 최근 충청 지역에서 불붙기 시작한 이런 선거정의 바로 세우기 움직임들이 수도권과 영남 지역 등 다른 지역으로도 번져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자유우파 또는 보수우파 한국 정치의 심장이라고 하는 영남 지역, 그중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충청 지역의 이런 움직임을 특별히 유의하고 뭔가 행동하는 움직임이 조만간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경제 관련해서 사설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이
해외로 많이 가죠. 반면 코로나 시기에 국내 관광객들이 많았던 제주도를 비롯해서 국내 관광에는 솔직히 시큰둥한 그런 국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소비자들이 국내에선 안 쓰고 해외 나가 지갑 여는 이유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는데 참고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조선일보 관련 사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물가 속에서 국내 소비가 침체에 빠져 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3분기에 마이너스 2.7%를 기록, 올 들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주요 백화점 매출도 일제히 감소했다. 반면 해외 소비는 급증세다. 올 들어 9월까지 해외 출국자는 1619만 명에 달한다. 물론 여기서 1619만 명이라는 것은 누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차례 해외로 나갔으면 그 여러 차례로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 기간 중 카드 해외 이용액은 1년 전보다 44.7% 늘어난 12조 원으로 작년 전체 해외 결제액을 웃돈다. 국내에서 돈을 안 쓰는 소비자들이 해외 나가 지갑을 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록적 엔저로 일본에 간 한국인 관광객이 올 들어 9월까지 490만 명에 육박한다. 일본 전체 외국인 관광객 셋 중 1명꼴인 28%가 한국인이다. 도쿄, 오사카, 삿포로 등 일본 주요 관광지마다 한국인들로 넘쳐나 대한민국 도쿄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저비용 항공사의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85 내지 125% 급증했다. 대한항공은 인천 고마츠 노선과 인천 아오모리 전기편 운항을 재개키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취항했던 일본 12개 노선이 모두 회복된다. 밖에 나가 먹고 쓰는 해외 소비가 호황인데 국내 소비는 급속히 얼어붙어 1%대의 저성장을 걱정하는 처지다. 국내 외식비와 숙박요금, 교통비 등이 크게 오르면서 제주도 등 주요 관광지의 타격도 심하다. 제주도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분기 마이너스 2.1%에 이어 3분기 마이너스 1.9%로 감소세다. 제주의 소매 판매액 지수는 4분기 내리줄었다. 3분기에 제주도를 방문한 입도객 숫자도 1년 전보다 4.8% 감소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비싼 국내 여행 대신 해외여행 가는 것이 만족도가 더 높다는 생각이 퍼져 있다. 그 결과 올 들어 9월까지 무역으로 벌어들인 흑자액 135억 달러의 69%를 여행수지 적자로 까먹었다. 반면 일본은 올 상반기 여행수지 흑자가 약 14조 원에 달한다. 일본의 관광객 급증은 엔저 탓도 있지만 가격 대비 질 좋은 음식과 서비스의 품질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값은 턱없이 올랐는데 품질은 전혀 못 미치는 서비스업 인프라를 개선하지 못하면 국내 소비자들의 외면은 지속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업계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사설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격 대비 이 만족감, 우리가 흔히 가성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결정나는 것입니다. 가격은 비싼데 퀄리티, 품질은 형편없다. 그러면 거기에 돈을 쓸 소비자는 한국이든 외국 사람이든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련 당사자 모두 각별하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